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호 오늘입니다. 특별할 것 없이 평범한 하루더라도 우리의 뇌는 매 순간 감정을 느끼고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합니다. 이런 신기한 뇌 과학을 예술로 풀어내는 분이 있는데요. 뇌 과학과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그 원리를 그림과 영상으로 표현하는 윤장우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활동을 하고 있고, 과학융합예술이라는 것을 주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윤장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 그러니까 과학자시면서 또 이제 예술가 활동하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로 이제 화학을 전공을 했고, 네. 예, 그 박사를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융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전시회나 이런 데서. 그 예술 작품 보면은 예술 작품을 이루는 큰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그렸는가라는 그 이제 기법이 작가가 어떤 기법을 있고요. 썼는지. 예. 네. 두 번째는 이 작가가 이걸 왜 그렸는가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과학융합 예술이라는 거는 이 개념을 과학적인 사실에서 그 개념을 가져와서 그 개념을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새 인공지능 예술이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보는 것들이 있는데 요새 나오는 인공지능 예술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를 맞아요. 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거랑 약간 다르게 그 인공지능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이 회화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저는 이제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융합 예술가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네네. 과학과 예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학과 예술은 뭔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가 이제 상당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학을 어쨌든 공부를 하셨던 연구원이잖아요.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활동까지 함께 이렇게 하게 되셨을까요? 원래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림에 재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도 뜻이 좀 있었어가지고 네. 언젠가는 좀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쪽 이제 컴퓨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10여 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고 보니까 저의 재능으로 이걸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예술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게 재능만 있다고 그거를 싹 무시하고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뚝딱뚝딱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렇죠. 정말 아니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10년 계획을 세우고 와. 이제 예술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술 이제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이제 전시회들을 쭉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조형적 공명이라든지 의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대전 이제 시에서 주최를 하는 과학융합예술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이제 선정 작가가 돼서 예. 이제 전시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네. 개인 전시도 이렇게 쭉 해오시고 네, 예. 선정 작가로도 활동을 해오셨고 그 작가님의 작품에는 뇌 과학적 개념이 담겨 있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정말 어떤 작품,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작품 어떤 작품인가요? 예. 이 배경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은요. 네. 이제 우리 예전 그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서양 회화에서는 정말 많죠. 그렇죠. 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얼굴이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대부분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예. 대부분 99%가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제 화가가 이걸 그릴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뇌를 보면은요, 우뇌하고 좌뇌가 있는데 화가가 그릴 때 그 예수님의 정말 힘듦, 고뇌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감정을 관할하는 뇌는 우뇌. 우측에 있습니다. 네. 예. 그 우측 뇌는 우리 좌측 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연스럽게 좌측 눈이 더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좌측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져 있게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그 이제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거든요. 그거를 저는 이제 이용을 해서 저기에 있는 그 세로로 된 직선이 약 1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기울기인데 무의식적으로는 지금 제가 바라봤을 때 좌측에 있는 선이 기울어져 있는 건가요? 예, 약간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게 이제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 눈에서 인지가 돼가지고 그 좌측 눈을 더 많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측 뇌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 뇌를 또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을 보는 순간에 이 보는 화자는 이거를 보고 뭐 수학이나 뭐 이론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감정을 생각하게 돼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 주시니까 뇌과학과 예술이 이렇게 함께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씩 와닿는데 다음 작품 한번 또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런 작품인데 네. 우리가 사실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볼 때 이 세상 자체를 그대로 다 이제 뇌로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굉장히 축약을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정보로 우리 뇌에 기억을 하거든요. 제 뇌로 이렇게 딱 들어온 그 과정은요? 예. 그래서 이 굉장히 축약된 정보로 우리 뇌에 저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브레인 코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조형적 요소를 가지고 어떤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 거고요. 이 작품은 고갱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큰 대작이 있는데 그 대작을 제가 브레인 코드의 입장에서 재해석을 한 작품입니다. 예. 결국 세상은 우리 뇌에서는 저렇게 들어온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설명을 해 주시니까 또 저렇게 구현이 되는구나 알게 되고요. 또 다음 작품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그 적색하고 청색이 이제 두드러지게 돼 있는데 이게 색감이 앞에 거 본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강렬하게 대비되는 이런 작품이네요. 예. 우리가 세상을 칼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우리 눈에 보면은 시신경이 있는데 칼라를 보는 시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빨간색, 녹색, 청색의 시신경들이 있는데 이 시신경들의 세 가지 비율이 똑같지가 않고요. 빨간색이 한 60% 이상 있습니다. 빨간색 보는 시신경이. 녹색 보는 게 한 39%, 청색 보는 게 한 1% 정도 있고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 주로 낮에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낮에 보는 색 위주로 우리 시신경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낮에 보는 가장 강렬한 색인 붉은색. 그 붉은색을 보면은 거의 시신경의 60%가 이게 정기적인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거를 저는 이제 이 작품에서 표현을 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그 발화라는 그 제목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청색 작품을 볼 때는 사실은 청색을 볼 때는 눈이 왠지 모르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시신경이 아까 청색이 1%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청색을 보는 시신경이. 청색을 볼 때는 시신경이 1%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쉬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저 작품 이름이 고요함, tranquility라는 작품 이름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과학적인 설명을 들으니까 예술 작품이 또 다르게 보이고 흥미로움이 느껴지는데 제목도 참 중요합니다. 네. 예. 네. 제목에도 그런 개념들이 담겨 있고요.
그 작가님의 작업 뭐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몇 작품 보면서 원이나 선, 면 같은 형태들 아까 뭐 이렇게 단순화되는 것으로 이제 뇌가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기하학적인 것들이 담기는 게 추상화 분야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작가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주로 사용하시는 좀 특별한 이유는 또 있을까요? 그 제 작품은 이제 개념 위주의 작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물론 추상화도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 추상화가 어떤 개념에서 왔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쓰는 기본 단위의 뜻 자체가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뇌과학에서 그런 부분을 따왔기 때문에 그 우리 뇌의 기억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고요. 그 뉴런들이 서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고요. 네네. 예. 그 제가 이제 작품에서 쓰는 원은 뉴런을 주로 이제 나타냅니다. 기억의 단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선은 그 기억이 어떤 다른 기억과 서로 연결돼 있느냐라는 시냅스를 이제 형상화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네. 면 자체는 우리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의 어떤 중첩됨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합니다. 네, 예. 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다른 화가들이 사용하는 기하학적인 그런 요소들하고 작가님은 이게 네, 확실히 예, 확실히 개념이 다른 다른데. 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도 이런 작업할 때 영감을 받는 게 연구실 뭐 과학적인 이런 작업을 하시다가 연구를 하다가 영감을 받고 그러시나요? 그럴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이제 좀 네.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새 인공지능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자율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카메라, 그 카메라가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우리 시지각을 그 이제 모방한 그런 알고리즘인데 그게 이제 CNN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그 알고리즘을 보면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딱 네. 보잖아요. 네. 그 지금 앉아 있는 의자를 이렇게 딱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올 때 그 눈의 이제 망막에서 이거를 시신경이 받아들일 때는 이걸 점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카메라처럼. 예. 근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시신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네. 그다음 시신경은 그 점을 분석을 해서 선을 만듭니다. 요 의자에 보면 이 선들이 네, 있잖아요. 점에서 선으로. 예. 그리고 그 다음 시신경으로 또 보내면은 그 시신경은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기다가 이제 그 면을 이제 붙여가지고 입체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의자가 완성됩니다. 네네. 그 다음 그 단에서는 거기다가 색깔을 입힙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우리 눈에서. 그 CNN이라는 알고리즘도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CNN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뇌과학이란 것을 이제 연결시킬 수가 있고 이거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코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예. 아까 이제 팍 그런 축약이 된다고 과정을 해서 했잖아요. 또 이렇게 예. 작업을 그러면 하시는 예, 거네요. 예, 예. 그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이 브레인 코드도 나오고 이런 네네.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들으면서 와 신기하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하지만 사실 과학하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시청자분들은 그저 어렵게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작가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어떠세요? 그 과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학이 이제 하나의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저도 이제 박사까지 하면서 10년을 공부를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군요. 예, 예. 그 일반인들이 사실은 과학에서 이제 좀 쉬운 책들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예술을 하면서 그 쉽게 할 수 있는 예술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예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과학을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개념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개념으로 사용해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앞으로 연구와 예술 작업에서 작가님 좀 새롭게 또 탐구해 보고 싶어 하는 좀 계획 있는 주제도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기억의 표상이라는 그런 그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브레인 코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기억이라는 거는 그 저장만 하는 저장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저장된 거를 우리가 없애기도 하고 또 저장된 거를 묶어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기억의 활동들, 그 활동들을 좀 회화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 기억의 표상 전시였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저는 2026년에는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해서 기억의 풍경이라는 주제로 좀 그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 기억의 풍경이라는 거는 이제 이 기억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그 새로운 기억이 어떤 창조적인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네네. 좀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 활동과 연구까지 이어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뇌를 통해 예술을 표현하는 윤장우 작가의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충청 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어느덧 연말입니다.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가끔은 예술과 함께하며 나를 돌아보는 작은 여유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